네, 저는 이제 에자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모던 에자일 10기 프론트엔드 정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발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자일 이전에는 어떻게 개발을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에자일이 뭔가, 그 다음에 에자일에 대한 오해 알아보고, 에자일 실천하는 제가 경험했던 방법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요약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발표 동기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문제예요. 프로젝트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작업 단위도 점점 커져서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려워지죠. 이런 커진 작업 단위에서는 중간부터 확인하는 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합니다.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슈를 작게 나눔으로써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런 이슈를 작게 나누는 동안 개발이 잘 풀리는 방법을 알아내고 적용했고, 그게 바로 에자일이었는데, 이 에자일이란 뭔지, 그리고 이 에자일을 적용하면서 저의 작업 속도 향상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개발 방식입니다. 에자일 이전에는 이제 주요 개발 모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워터풀 모델도 있고, V 모델도 있고, 프로토타입 모델도 있고 다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게 워터풀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사실 컴퓨터공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뭔가 개념을 차용해오고 그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 워터풀 모델도 그거 같은 거예요. 건축하는 거나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이제 한번 시멘트를 부으면 수정하기가 힘드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고 쭉 밀고 나가자. 그래서 그 과정이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겠죠. 첫 번째로 피드백이 지연이 된다. 이거는 테스트 단계에서 처음 결과를 확인해요. 문제를 발견하면은 설계 단계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 헤집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에 취약해요. 이미 설계가 끝났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포 직전에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더 개발 기간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불확실한 거예요. 제가 겪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도 어쩌면 이 워터풀 모델처럼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봐주실래요? 이게 PR에서 변경된 줄수예요. 이게 사실 300 합쳐서 300이 넘어가면은 조금 너무 많이 무거운 거예요. 그냥 로비 페이지 UI 작업을 한 건데 300이 아니라 1400, 이거 합치면 한 1500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되게 작업 단위가 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워터풀 모델처럼 개발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피드백 지연되고 변화에 취약하고 불확실한 리스크를 갖게 되는데, 이것만 봤을 때 이제 리뷰하기 전부터 이제 숨이 막히죠. 그리고 어디까지 하셨어요 하는데 이거 지금 바로 보여주지를 못해요. 이 큰 게 다 끝날 때까지.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에자일입니다. 에자일이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과 피드백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마인드셋입니다. 에자일은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거대한 기능을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요. 당장 실행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로 작업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론트에서 로그인을 구현하려고 해요. 뭐 로그인 API를 받아올 수도 있고 로그인 UI를 작업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로그인 UI도 뭔가 레이아웃을 잡고 아니면 유효성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더 작은 작업 단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쪼개는 게 에자일이고요. 그리고 반복하고 피드백합니다. 이렇게 쪼개진 작업을 빠르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런 개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리뷰를 받거나 그 디자이너 분들에게 보여주거나 뭐 백엔드 분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코드를 수정하고 더 유연하게 구조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에자일을 수행하는 방법과 개념 5가지예요. 여기 다시 에자일 정의 나와 있고, 이제 저는 5가지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에픽이에요. 두 번째가 스프린트, 세 번째가 백로그, 네 번째는 이제 익숙한 데일리 스크럼, 그리고 5번째가 3L 회고입니다. 먼저 에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번 기간에 뭘 만들 거야 할 때 뭘입니다. 여러 번의 스프린트에 걸쳐서 완성해야 되는 거대한 기능 단위예요. 이거는 이제 한두 번의 작업으로 끝낼 수 없는 프로젝트의 큰 줄기입니다. 큰 기능인 거죠. 이거를 작게 쪼개서 실제 작업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은 내가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걸 쪼개서 사용자 최근 검색어 저장 기능을 만들어.
검색어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 메인 화면 추천 UI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소개해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스프린트. 이제부터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스프린트는 계획과 개발, 테스트, 리뷰를 모두 포함해서 작동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1에서 4주 단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반복 주기예요. 기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목표로 잡아야 돼요. 이 스프린트의 지표를 통해서, 여기서 지표라는 거는 뭐 이슈를 몇 개를 처리했고, 이 이슈를 구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이 지표를 통해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주기나 리듬을 만들어서 개인이나 아니면 팀 전체에 추진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것도 예시를 들면은 기간이랑 목표,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저번에 2주 동안 진행했던 건데, 기간을 이렇게 잡고 목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백로그인데요. 저는 백로그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로그는 프로덕트 백로그랑 스프린트 백로그가 있어요. 프로덕트 백로그는 전체 목록이에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일들의 전체 목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저희는 이제 동아리라서 뭐 시장에 나가고 그러지도 않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계속 뭐가 추가되고 뭐가 빠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로그인 구현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스프린트 백로그는 이번 스프린트 때 구현할 프로덕트 백로그를 스프린트 백로그에다 적는 거예요. 제품 백로그, 즉 프로덕트 백로그에서 이번 스프린트 기간 안에 완료할 작업 목록을 스프린트 백로그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작업 단위가 작아야겠죠. 로그인 UI 작업을 한다, 뭐 워스 API 연동한다, 뭐 로그인 실패할 때 에러 메시지를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데일리 스크럼입니다. 데일리 스크럼은 뭐 다들 익숙하시죠? 매일 아침 동안 진행하는 짧은 회의예요. 이거는 그냥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팀원들이랑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종류는 세 가지예요. 어제 내가 뭘 했나, 그리고 오늘 뭘 할 건가,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는 뭔가. 저 예시를 이렇게 적었죠. 로그인 페이지 마크업이랑 유효성 검사 어제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백엔드 로그인 API 연결을 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잡을 예정입니다. API 명세서에 에러 코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백엔드 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3L 회고입니다. 3L이라는 것은 다 앞에 글자 L 따온 거죠. 라이크드, 라운드, 렉드 세 가지 관점으로 팀의 활동을 돌아보는 활동이에요. 라이크드는 이제 잘했던 점, 계속 유지하고 싶은 문화, 그리고 라운드는 이제 새로 배운 거, 렉드는 아쉬웠던 거, 뭐 이것도 예시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업했던 거예요. 메인 페이지 UI 작업이에요. 엄청 크잖아요. 이거 하나를 그냥 하나의 스프린트 백로그처럼 작업을 한 거예요. 스프린트 백로그처럼 작업을 하고 이게 인터넷에 올라간 거죠. 하나의 아까 첫 번째로 설명했던 에픽 사이즈급 작업을 하나의 스프린트 백로그처럼 작업을 한 거예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메인 헤더도 하나의 스프린트 백로그가 될 수 있겠고, 메인 사이드바 저것도 하나의 스프린트 백로그가 될 수 있고, 메인 방 목록과 방 카드 UI도 될 수 있겠고, 채팅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프린트 백로그 한 개당 깃허브에 올라가면은 이슈 한 개, 브랜치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생각해서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자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에자일은 계획이 없는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촘촘하고 자주 계획해서 변화에 더 잘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자일은 속도를 중시한다? 완전히 속도 100%는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또 속도는 뭐 방향이 포함된 벡터 값이다 그럴까봐 스피드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잘못된 작업을 뒤엎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이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제 할 때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스프린트 시작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그걸로 밀고 나가야 돼요. 이거 일찍 달성했을 때는 이제 제품 백로그에 있는 거 이번 스프린트 백로그로 담아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스프린트 백로그를 지키지 못하면 망한 스프린트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자체만으로
자기가 자기 속도를 몰랐거나 작업 단위 분리하는데 미숙했다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시에 또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일정 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 백로그를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재점검해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자일 실천하기인데요. 네, 저희 노션에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데일리 스크럼, 3리얼 회복 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크럼이나 3리얼 회복은 이제 비교적 간단하고 이제 11기 분들도 미니 들어가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고, 프로덕트 백로그랑 스프린트 백로그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GitHub 쪽은 제가 써온 거예요. 제가 한번 도입을 해본 건데, 프로젝트 기능으로 백로그를 관리하고 마일스톤 기능으로 스프린트 관리하는 이런 경험들 공유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백로그예요. 프로덕트 백로그가 뭐예요? 전체 작업이죠. 전체 작업은 노션에 스프린트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가 있는데 백로그 적힌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 UI인데 방검색 UI, 방필터 UI, 방문록 UI, 방카드 UI, 채팅 UI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스프린트 백로그는 스프린트 회의 템플릿이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이 영역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저 프로덕트 백로그에 있는 거를 골라서 스프린트 백로그에 담아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노션이고, 여기부터 이제 GitHub인데요. GitHub에 프로젝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모던 에자일 팀에 들어가 보시면은 프로젝트 탭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은 그냥 넓은 그냥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요. 이렇게 쫙. 근데 여기서 4가지 영역을 만들자는 거죠. 지금 당장 글씨는 안 보셔도 되고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보면 복잡하니까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슈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저기에 들어가요. 기본 값인 거죠. 이거는 근데 이름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프로덕트 백로그에 들어간다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프로덕트 백로그처럼 간주를 하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요. 여기 이제 뭐냐, 스프린트 백로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덕트 백로그에 있는 걸 스프린트 백로그에 가져와서 이번 스프린트에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내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여기 정리를 해요. 진행 중, in progress라고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만 봐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슈를 작업한 거는 PR이고, PR이라는 게 이제 이거 이슈는 내가 다 했어요. 리뷰 받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PR은 이제 실제로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행 중이거나 끝났거나. 네, 여기는 완료된 작업이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PR을 머지할 때 해당 이슈를 PR 본문에서 멘션하면은 이슈도 같이 이동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일스톤 기능으로 스프린트 관리하는 건데요. 이슈 탭에 들어가면은 마일스톤 버튼이 있어요. 마일스톤에서 뭐 지금 열린 마일스톤, 닫힌 마일스톤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이게 마일스톤의 본문입니다. 마일스톤을 하나의 스프린트를 하나의 마일스톤으로 쓰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제 기간과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 작업 목표라고 적어놓는데, 여기는 이제 PR이나 이슈나 다 올라가 있어요. 열린 거나 닫힌 거. 근데 이 마일스톤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보여줍니다. 퍼센트라는 게 사실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스프린트 때 해야 되는 것들 관리를 해주면 좋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기능이랑 마일스톤 기능은 이렇게 PR을 올릴 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클릭 한 번에. 그러면은 뭐 여기 지금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마일스톤에서 퍼센트가 얼마나 차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요약입니다. 에자일이 뭐냐? 완벽한 계획보다는 빠른 실행과 피드백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마인드셋입니다. 에자일의 장점은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작업 단위를 세분화해서 생산성을 측정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의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에자일의 도구는 에픽, 백로그, 스프린트, 데일리 스크럼, 3리얼 회복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에자일 적용하기로는 노션에 잘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깃허브 쪽은 이제 사용 사례를 경험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자일에 대한 생각, 사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멀티태스킹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저희 머리만 과부하되고 뭐 하지를 못해요. 하나만 깊게 파고들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런 에자일 방식을 적용을 하면은 약간 사람이 유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연해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돼요. 결국 작게 쪼갠 거지만 작게 쪼개더라도 결국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적으로 더 욕심이 나고 내가 하는 게 많으니까 해내는 게 많으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기능을 구현하는 거 되게 뿌듯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을 더 세분화해서 그 목표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즐겁게 프로젝트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